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백제 금동 대학로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봅시다. 문단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선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하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백제는 첫 번째 문단, 백제는 해와 서해, 조각, 공예, 건축 등 미술,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다. 힘차고 동적이면서 팽팽한 긴장의 감도는 고구려의 무사풍과는 달리, 그러면 여기서 무사풍과는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백제의 특징이 아니라 고구려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힘차고 동적이면서 팽팽한 긴장을 감도는 건 고구려의 무사풍의 특징이다. 자, 백제의 문화는 비옥한 국토와 자연 환경에 걸맞게 부드럽고 원만하며 인간미가 감도는 도사풍의 미술 문화로 발전하였다. 그러면 고구려의 특징은 무사풍이고 백제의 특징은 도사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 공주와 부여의 고분 벽화나 사신도, 백제의 미소라 정의된 마의 삼존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중에서도 백제과학기술의 백미인, 자, 백제과학기술의 백미인 금동대향로, 금동대향로 국보 287호, 7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백제가 남긴 미술과 문화 중에서도 유례없는 경이적인 걸작품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백제과학기술의 백미가 되는 금동 대향로, 금동 대향로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금동 대향로일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백제 미술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백제 미술문화의 특징, 백제 미술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금동 대향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죠. 백제 금동대학로는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우선 높이가 64cm, 최대 지름이 19cm, 무게가 11.85kg 되는 대작으로 주는 시각적인 충격이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백제 금동대향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크기가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하는 거죠. 높이가 64, 최대 지름이 19, 무게가 12kg 가까이 되는 대작이. 그 다음으로 역동적인 용트림을 표현한 향로 받침으로부터 몸체의 뚜껑, 그 윗부분에 부착된 봉황 장식까지 모두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형성과 헤어적인 구도에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돋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특징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특징 2. 특징 2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조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아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두 번째는 조형성과 해아적인 구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금이 수은에 잘 녹으며 수은은 100도씨 이상에서 모두 날아가 버리는 성질을 활용해서 금동 아말감법이 백제의 하이테크 도금 기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특징 3.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금동 아말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백제 미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은 총 3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요 특징들이 나와요. 자세하게. 세부적인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세 번째 문단은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은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백제 향로에 용트림 받침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활짝 핀 연꽃의 모양의 봄채가 있대요. 봄채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겹겹의 산들로 이루어진 뚜껑이 있대요. 세 번째, 날개 편 봉황으로 된 꼭지. 날개를 편 봉황으로 된 꼭지점까지 해서 이 4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4부분으로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창의성이 들어가 있대요. 창의성과 지혜와 빼어난 조형성, 요거에 대해서 와, 너무나 감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받침부터 꼭지에 이르는 각 부분을 결합하는 구성미, 각 부분의 높이와 폭을 이루고 있는 균형미, 전체의 형태에서 배어나오는 조화미, 세부의 묘사에서 간치되는 세련미. 여기서 특징이 하나, 둘, 셋, 4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또한이니까 추가가 되겠죠. 목을 고추 세워 연꽃의 줄기를 물고 있는 용의 몸으로 이루어내는 받침과 보침의 동세와 5개의 용의 발톱이나 연잎 표면에 양각으로 표현된 사물들을 주목이 된대요. 몸체를 장식하고 있는 연판들도 널찍하고 부드러우며 끝이 도드라지게 외판하고 있어서 백제 후기에 연화문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의 특징은 금동 대향로가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단으로 갔더니 첩첩산 중에 심산유곡을 나타내고 있는 뚜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뚜껑의 높고 낮은 산들의 능선을 이루고 있는 어떤 특성? 곡선미와 율동미도 돋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의 산들은 부역 규암면에서 출토된 백제의 산수 문전에 보이는 평면적인 산들을 입체화시켜 놓은 듯하다. 다만 이 향로의 산들에는 거리감, 깊이감, 오행감, 공간감, 산다운 분위기가 산수 문전에서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어떻게 되어 있다?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보이는 사람들, 각종 동물들과 신수들, 서조들, 나무들 등의 세련된 솜씨로 변화무쌍하게 표출되어 이 산들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해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꼭대기 부분이에요. 산꼭대기에 날개와 꼬리를 편 채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봉황의 자태에도 백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느긋한 동세와 여유 있는 품새가 보인다. 요게 백제 예술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째 문단으로 가서 몸체의 연화에 반영된, 연화는 연꽃이에요. 연꽃, 환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몸체의 연화에 반영된 불교 사상가
국공의 상경에 넘쳐나는 도가 사상이 마치 고구려 후기의 고분 벽화에서처럼 대조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는 사실에서 어쩌면 음악이 있고 불교와 도교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여기서 공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공존하고 있는 백제적인 이상세계의 우주관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가서 백제 공예와 미술 문화, 종교와 사상, 과학기술과 제조기법 등이 함축적으로 융화된 금동대학로는 단연 최고의 걸작인 동시에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학문이나 불교와 함께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했다는 것도 특이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제 금동 대학로의 의의를 밝히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문단별로 분석을 다 했잖아요. 분석을 다 했으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거냐면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로 가서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거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따져가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공예기법에 과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과학적인 부분이 있냐 없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전파의 역사적 의의가 있냐, 향로의 제작 의도와 유용성에 대해서 강조했냐, 작품에 담겨있는 사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냐, 그 다음에 향로의 형태와 정교한 조형미에 주목하고 있냐 없냐, 요걸 찾아야 되는데, 우선 1번을 봅시다. 1번에 1번, 선지 1번을 봅시다. 선지 1번에 1번은 몇 번째 문단을 봐야 할까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백제과학기술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과학기술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 공예기법이 상당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백조의 하이테크 도금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죠? 요 단락에서 자 1-1 1-1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문화전파의 역사적 의의를 두고 있다. 의의를 두고 있다. 1-5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아웃, 5번 아웃. 1번 아웃, 2번 아웃. 그 다음에 향로의 제작 의도와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어떤 필요한 거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필요하다,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불교와 도교가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1-4번 여기에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작품에 담겨있는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교 사상과 도교 사상의 긍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조형성과 주조에 대해서 상당히 정교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1-5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답은 3번. 향로 제작의 의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 의도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유용성, 어디에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했다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답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금동대학로 전시회를 열 예정이래요. 그런데 안내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기의 조건에 맞추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A를 활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요 A 부분을 활용하세요. 자, 그럼 A를 다시 한번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A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A에서 나와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하기에 우리 뭐가 있죠? 은유법, 직유법,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게 뭐가 있냐 봅시다. 자, A를 활용해서 하자. 백제의 미소야 온화한 세계의 참맛을 느끼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은 A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신의 솜씨의 조형미를 가지고 있고, 정교하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다?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요 다 나오죠. 그러면 답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나왔네요. 답은 바로 2번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3번은 왜 안 되냐? 훼손하지 않고 보존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내용일치 문제에서 특히 A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웃이에요. 그래서 1번도 A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3번도 A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작 현장의 숨결. 제작 현장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금동 대학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장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아웃. 그 다음에 생활과 신앙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를 가고 있으면서 조상들의 혼과 교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A라기보다는 B 부분에 가깝고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활용해서 비유와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정교한 조형미, 기술의 원천, 조형미와 정교한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3번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답은 내용일치 문제인데, 자, 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자, 용의 동적인 자세에서 호탕한 진취적인 백제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힘차고 동적이면서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백제의 특징이 아니라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고구려의 특징이라 요거 답도 2번 답이 바로 5번이라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에서 B에서 요 B 부분에서 백제의 이상적인 세계와 우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세요. 음악이 있고 불교와 도교가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 백제적인 이상세계 우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공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껍데기는 가라. 자, 김소영의 껍데기는 가라는 자,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죠. 분단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분단의 극복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나는 나로 빼 당신의 행인 나는 나로 빼고 당신은 행인인데 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죠? 흑발로 짓밟아요. 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인내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요. 인내랑 희생가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자,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너무나 지금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해서 존재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어제는 온종일 진눈깨비 뿌리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폭설 빈 하늘 빈 가지엔 홍시 하나 떨어질 뿐 어제는 온종일 난을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소리를 들었다. 산인들도 어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인간과 자연의 하나예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악과 불교와 도교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답은 5번이에요.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른 하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핀내 내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쌀이 순 칠순을 찾아 함께 즐기는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서 함께 즐기는 내가 너를 믿고 기다려도 좋으련만 더불어서 즐거이 같이 함께 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